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비만과 활동량 감소, 그러니까 소위 게으름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최신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비만은 그냥 의지가 약해서 덜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비만인 사람은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 비만이라는 상태가 활동을 방해하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사실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비만은 게으름, 이 등식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활동량이 적은 생활 습관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점은 비만이라는 상태 그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덫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덫이요. 네, 그러니까 게으름이 비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만 때문에 활동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이 요즘 연구들에서 더 힘을 얻고 있어요. 그 생리적인 덫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을까요? 동물 실험 이야기도 자료에 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지방, 고당분 식단, 우리가 흔히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을 동물에게 계속 먹였더니요.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애들이 더 피곤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려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관찰됐어요. 이게 그냥 살쪄서 움직이기 귀찮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 있잖아요. 도파민 경로 같은 거요. 우리가 왜 즐거움을 느끼고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만 상태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이요? 그게 활동량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해요. 그래서 몸 전체가 약간 낮은 수준의 염증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계속 미열이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몸 전체의 에너지 레벨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염증이 단순히 아픈 부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 같은 상태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더 높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비만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게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게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낮에 졸리고 피곤하죠. 그렇겠네요. 저기에다가 이제 늘어난 체중 자체가 관절에 부담을 주거나 숨쉬기 힘들게 해서 물리적으로 움직임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우울증과의 관련성도 무시 못해요. 비만하면 우울증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감, 활동 의욕 저하잖아요.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활동량을 점점 줄이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의지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게 정말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특히 식습관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이 악순환을 깨는 시작점으로 식습관 개선을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 줄이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하고 활동 의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까 뭘 먹는지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활동할 에너지 자체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팍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금방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만성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영양균형이 잘 잡힌 식단, 통곡물, 채소, 건강한 지방, 단백질 이런 거 위주로 먹으면요.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염증 반응도 줄여주고 호르몬 균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몸 기능을 정상화하고 결과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면서
이런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악순환을 깨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루틴 개선이 핵심이군요. 근데 또 하나 자료들에서 사회적 낙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나요? 이것도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만을 그냥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적인 시선, 편견 있잖아요. 이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뭔가 건강하게 바꿔보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체중이라는 게 사실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는 걸 우리 사회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자책이 아니라 정말 작은 실천이에요. 건강한 식습관을 한번 시도해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활동량을 늘려보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몸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런 건강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비만이 단순히 게으름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비만이라는 상태 자체가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수면 문제, 또 심리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영양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먼저 회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지지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 그게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핏커플 TV에서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웰니스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